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는 친정엄마와 시골에서 단둘이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작지만 나름 내실 있는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는 곳은 시골인데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나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 업무의 대부분은 재택근무예요. 그러다 재택근무로는 무리인 미팅 같은 업무 처리는 서울로 올라가서 처리하곤 하는데 그럼 또 서울 유명한 먹거리를 죄다 사서 엄마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딸입니다. 사실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이유는 친정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피곤할 때도 덜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 꿈이 예쁜 정원을 가꾸며 여유롭게 사는 거라 그 꿈을 제 손으로 이루어드렸다는 게 뿌듯하고 행복하기만 한데요. 저희 엄마로 말할 것 같으면 평생을 자기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너는 세상에서 누가 가장 존경스럽냐고 묻는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희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모녀 딸은 엄마 편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모녀에겐 남에게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저희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가 3살, 오빠는 7살 때 엄마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저희 남매를 낳아준 친엄마는 제가 돌이 지났을 무렵 자기가 철창에 갇힌 새 같다며 우울증을 호소하다 첫사랑 남자랑 야반도주를 했는데 그때 결혼 반지와 이혼 서류만 남겨두고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저희 오빠가 다 봤다는 거였고 그래서인지 저도 저지만 오빠가 친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엄청 났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저희 엄마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부터 오빠가 가장 말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저희 아빠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 나이가 24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빠는 도둑놈이었어요. 아무리 이혼한 여자라고 해도 그렇게 어린 여자를 데려와 애 둘을 키우게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저희 아빠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 이혼하고 오갈 곳이 없어진 엄마가 공장에 취직을 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사장인 아빠가 두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반찬과 아이들 물건을 이것저것 챙겨주다 감정이 싹트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즈음 저희 엄마가 일부러 사장인 저희 아빠에게 접근하려 애를 이용했다는 소문도 감내에 내야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아빠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그거였다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소문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도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빠가 더 걱정하며 괜찮냐고 물으니 괜찮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내 마음이 당당하면 그만이죠. 설마 그런 각오도 없이 시작했을까 봐요? 저는요, 다 괜찮아요. 그런 말에 휘둘리면 제가 그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당차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저희 아빠는 엄마의 그런 강단 있는 모습에 반했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는 나이에 비해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보통은 재혼 후 보는 눈 때문에 애들 학교 행사는 안 갈 수 있는데 저희 엄마는 완전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빠 기죽이지 않는다고 어찌나 열심히 하던지 그래서 더 유명했던 사람이 저희 엄마였는데요. 저는 친엄마의 기억이 없다 보니 저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제일 예쁘고 제일 씩씩하고 제일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참 동안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라는 걸 모르고 살았죠. 그러다 저 역시도 소문으로 처음 저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요. 저희 친엄마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소문이었어요. 소문의 내용은 뭐 비슷비슷하죠. 어린 엄마가 저희 아빠의 돈 보고 결혼했다는 소문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저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친엄마라고 우기며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올 것이 왔다는 듯 저를 품에 꼭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주 속상했구나. 사람들이 너무하지.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그치? 근데 엄마는 다 괜찮아. 사실은 엄마가 우리 정아를 낳지 않은 건 맞거든. 그래도 엄마는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우리 정아가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엄마가 우리 공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아빠랑 결혼까지 했는 걸 우리 딸 엄마 하려고. 정말? 엄마, 내 친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내 엄마 하려고 아빠랑 결혼했어?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엄마 하려고 결혼했지. 오빠도 너무 예쁘고 우리 정아도 너무 예쁜데 어떻게 엄마가 아빠랑 결혼을 안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정아야, 친엄마가 아닌 건 너무 미안한데 엄마는 우리 정아를 마음으로 낳았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낳았고 지금까지 키웠어. 그럼 엄마도 친엄마랑 똑같은 거 아닐까? 저는 지금도 엄마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엄마의 눈동자는 그 말이 정말이라고, 진심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아빠의 공장이 어려워지고 엄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남들 같으면 친자식도 아니고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밖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저희 남매를 키우려 애를 쓰셨죠. 그리고 언제나 아빠와 저희들을 위해 엄마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저도 그 나이가 되어보니 그게 말이 쉽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더욱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엄마는 잘 살 때도 생때 같던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저희 엄마는 어려워져도 저희를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오빠도 저도 딱히 사춘기라고 할 것도 없이 엄마의 사랑으로 컸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엄마의 결혼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니, 재치자리도 서러운데 웨딩드레스도 못 입었냐고 제가 다 화가 나서 엄마와 아빠에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별 말이 없는 아빠가 그날은 억울하다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빠도 고마운 마음이 커서 엄마에게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만큼은 화려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빠의 제의를 엄마가 거절했고 그냥 자기는 사진관 가서 넷이 가족사진 하나만 찍으면 된다고 했다더군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결혼사진을 가족사진이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 아우, 똑같지 뭐. 엄마도 이 집 식구다. 증명하는 사진 있는데 같은 거 아니야? 아니지. 웨딩드레스를 못 입었잖아. 누가 못 입어봤대? 엄마 입어봤어. 드레스 한번 입어봤으면 됐지. 뭐 좋다고 2번이나 입나? 그게 더 창피하지. 그럴 돈 있으면 니들 좋은 옷 철마다 입히고 좋은 거 먹일 때 쓰지. 엄마는 다 필요 없었어. 이거 봐라. 아빠는 억울하다. 네 엄마가 이렇게 고집이 센 여자야. 그런데 아빠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다른 집은 엄마 아빠 결혼 사진 다 벽에 걸려있는데 우리 집만 없잖아. 별걸 다 부러워한다. 나중에 시간 더 지나봐. 그럼 그 사진들 다 어디에 둘 건데? 우리도 벽에 가족사진 걸려있잖아. 엄마는 맨날 봐도 좋은데 웨딩드레스보다 훨씬 더 좋다. 저희 엄마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한 사람한테 좋은 것보다 늘 아빠와 우리가 먼저였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서 제가 다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그러다 IMF가 터졌고 아빠의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아빠는 빚 때문에 지방을 전전하며 돈을 벌러 다니셨는데 그런 저희 남매에게 늘 함께 해주었던 사람은 저희 엄마였어요. 그것뿐인가요? 엄마는 마치 자기가 슈퍼우먼이라도 되는 듯 밖에서 일도 하고 저희 남매 챙기고 잠은 도대체 언제 자는 건지 늘 일어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도 저러다 우리 엄마가 죽기라도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시집와서 가진 고생을 다한 엄마였는데요. 단 한 번도 제가 하고 싶다는 걸 못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다니는 비싼 학원도 돈 없으니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고, 당시 축구를 하던 오빠한테도 축구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 몸이 부서져도 저희 남매 하는 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이건 친엄마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친엄마도 아닌 저희 엄마는 남편도 없이 저희 남매를 책임지며 그렇게 저희 공부까지 다 시키셨는데, 그래서 언제나 저희 엄마는 깡말은 최고였어요. 단 한 번도 살이 찐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밥 먹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저희 밥상을 차려주고 일을 하셨는데,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아까 많이 먹었지.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 얼른 많이 먹어. 우리 공주가 좋아하는 돈가스 했잖아. 오빠랑 싸우지 말고 똑같이 했으니까 나눠 먹어. 그렇듯 엄마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일할 때 다른 아주머니랑 먹는다고 했지만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배가 고프지 않을 리 없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자기 먹을 것을 아껴 저와 오빠를 먹이고 공부시켰는데, 그렇게 자란 저희 남매가 삐뚤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일단 오빠가 엄마 지킴이를 자처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면 오빠한테 혼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빠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오빠가 먼저 새언니를 만나 결혼을 했고, 저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랑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대학도 같은 곳을 나왔는데 대학에 다닐 때는 서로 과가 달라 서로의 존재를 몰랐고, 사회에 나와 회사에서 만나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사회, 그것도 한 회사에서 동갑내기 동문을 만났다는 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의지가 되고 단짝이 회사에 있는 것처럼 좋았는데, 그렇게 시작된 감정이 그대로 애정이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여자인 저보다도 애정 표현도 잘하고 섬세한 사람이라 여러모로 좋았는데요. 주변에서도 남편이 워낙 저를 아끼고 잘 챙기니까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던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땐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하리만큼 둘이 매일 같이 붙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굳이 친엄마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일부러 숨길 생각은 아니었고, 저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엄마가 내 엄마라고 생각했기에 괜히 남편에게 친엄마니 새엄마니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게 다였죠. 괜히 알아서 선입견만 생기고 서로 불편해하느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몰랐던 사실로 졸지에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속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떼다 친엄마에 대한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땐 참 난감했죠. 딱히 잘못이라는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부모님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니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는 정말 친엄마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 나를 키워준 엄마가 그냥 엄마라고, 괜한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제가 쩔쩔맸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남편이 앞으로도 평소처럼 저희 엄마에게 편하지 말고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남편은 말은 알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부터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그에 반면 저한테 하는 건 똑같이 잘해줬는데 어쩐지 저희 엄마한테는 사근사근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묻는 말에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단답형으로 대답하는가 하면 저희 친정에 있는 걸 불편해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저희 아빠에게는 잘 보이려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더 엄마 보기 민망했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 좀 챙기라고 눈치를 주면 자기는 사위이니 아버님한테 점수를 따고 싶다는 등 저희 아빠한테만 잘하려 했죠.
그런데요, 저희 아빠는 사위한테 1도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당신한테 자꾸 질문하고 뭐 하자고 하니까 귀찮아 했는데 저희 엄마가 장인한테 그러지 말고 이리 오라고 하면 또 뚱 해서는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장인 장모를 편하게 차별했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제가 한마디 하곤 했죠.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엄마 민망하게 왜 그러냐고. 내가 뭘? 나는 그냥 장인어른이랑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이야. 솔직히 장모님은 어렵지. 게다가 새엄마 장모면 더 어렵지 않겠니? 내 입장도 좀 생각해주라. 뭐? 새엄마 장모? 내가 그런 선입견 갖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장모 대접을 못하겠다는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거잖아. 나는 그냥 좀 어려워.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지. 그것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하물며 나는 자기처럼 속인 것도 아닌데. 야, 말이 그렇다고. 나도 시간이 필요해. 저는 남편의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러다 결혼하고 남편의 첫 생일이 다가왔죠. 원래면 저희끼리 외식이나 하고 말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사위 첫 생일이니 상을 차려주고 싶다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난색을 표했는데 제 얼굴 표정이 달라지니 알겠다고 하고 같이 친정으로 향했죠. 그렇게 도착한 친정집엔 4인용 식탁이 어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음식이 가득했는데요. 말 그대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럼 저 같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았는데 정작 주인공인 남편은 감사하다고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저를 또 열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 신경을 쓰셨냐며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까지 했는데요. 이건 뭐 겸손한 건지 귀찮다는 건지 제가 얼굴이 벌개졌죠. 그러자 민망했는지 저희 엄마가 내 정신 좀 봐. 케이크를 사왔어야 했는데 음식한다고 깜빡했네. 조금만 기다려. 얼른 나가서 사올게. 하며 서둘러 지갑만 챙겨 밖으로 나갔는데 정말 속상해서 미치는 줄 알았네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며 오늘 자기 생일인데 이렇게 혼만 나야 하는 거냐고 자기도 억울하다 했는데요. 그때 마침 오빠와 새언니, 조카까지 도착해서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어요. 새언니가 말로는 저희 엄마가 식구들 다 모여서 축하해주자고 바쁘지 않으면 집에 오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새언니 생일도 저희 엄마가 매년 생일상을 차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언니는 저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없다며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정작 챙겨줘도 고마운 걸 모르는 남편을 보니 그땐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오빠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고요. 그러다 타이밍도 좋게 엄마와 아빠가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아빠가 퇴근하면서 시간이 맞았다고 하는데 아빠 손에 케이크가 들려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남편 생일 케이크 같았는데요. 그걸 본 남편이 호들갑 쓰다며 난리가 났어요. 아우 아버님, 그 케이크 혹시 제 생일 케이크인가요? 세상에나, 사위 생일 케이크 사들고 오는 장인어른은 아버님밖에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애들 엄마가 깜빡했다고 사야 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산 건데 자네 케이크 좋아하나? 그럼 장모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제일 비싼 걸로 고르던데.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뭘, 좋아하니 다행이네. 그러지 말고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우리 새애기도 많이 먹어. 우리 유리는 엄마 편하게 식사하게 할매 옆에 올까? 차서방, 많이 먹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입맛에 맞을까 모르겠네. 차서방, 생일 축하하네.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 아, 네, 당연히 감사하죠. 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제가 다 민망하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괜히 유난스럽다고 해요. 유난? 에이, 사위 상 차려주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사위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인데.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야 자네가 우리 딸한테 잘해줄 거 아니야.
이거 사실은 다 뇌물일세. 어머님도 참 이런 거 안 해줘도 어련히 잘하죠. 따지고 보면 제가 어머님보다는 더 가깝잖아요. 어? 말이 그렇다고 결혼했으니까요. 남편이 친정엄마보다 더 가깝죠. 아, 그렇지. 그건 자네 말이 맞네. 순간 저는 남편의 말에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째 그 말에는 가시가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새엄마고 자기는 남편이니까 자기가 더 가깝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얼른 먹으라며 바쁜 듯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저희 오빠도 제 남편을 무섭게 노려봤는데 덕분에 남편은 자기 생일상 먹다 체하고 집에 와서도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생일이라고 해도 남편의 그런 못된 심보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 그거 무슨 뜻이냐고 제가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남편은 능글맞게 그러더군요. 내가 뭘? 나는 그냥 힘드시니까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소리였지. 솔직히 친딸 사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건 좀 오바라고 생각해. 오바? 사람 성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예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친딸 사위가 아니라고? 왜 자꾸 그렇게 말해? 이럴 거면 혼인신고하러 갈 때 때려치우자고 하지. 아니, 어떻게 그러냐? 결혼식도 다 끝났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픈하지 않은 자기 잘못이지. 자기야말로 솔직하게 말해봐. 결혼식 올리기 전에 말하면 결혼 못할까봐 일부러 속인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뭐 너랑 결혼 못해서 환장했냐? 오히려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내가 몇 번을 말해? 나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라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괜히 우리 엄마한테 선입견 갖는 것도 싫고. 그런데 이거 봐봐.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매번 이런 식이잖아. 내가 뭘. 나도 머리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마음이 안 그러는 걸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막말로 자기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내가 장모 대접을 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뭐라고?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었니? 내가 말했지? 나는 지금 있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우리 오빠한테 물어봐. 에이, 여기서 왜 형님 얘기가 나오냐. 나는 솔직히 아버님보다 형님이 더 무서워. 아까도 나 노려보는데 목구멍이 탁 막히는 것 같더라니까? 이거 봐. 나 체했잖아. 남매가 어쩌다가 그렇게 새엄마한테 세뇌를 당한 거야. 아주 아들, 딸을 쥐잡듯이 잡았나 보지? 야, 차은석. 진짜 말 그렇게밖에 못해? 새엄마면 뭐 더 나쁜 사람이냐? 알겠어. 미안. 방금은 내가 실수했어. 완전 인정해. 그래. 우리 장모님은 다르지. 달라. 우리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또 잘못했지. 앞으로 장모님 대접 잘할 테니까 그만 성내. 내가 뭐 자기한테 혼나라고 결혼했냐? 그리고 이젠 자기 가족은 나야. 나를 좀 더 챙겨야지. 가끔 보면 자기는 아직도 친정이 먼저인 것 같아. 나 좀 서운하다. 나 봐봐. 우리 엄마 아빠보다 늘 자기를 먼저 챙기잖아. 남편은 이렇듯 결혼했으면 자기를 더 챙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때는 남편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결혼한 이상 이제 내 식구는 남편인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저희 엄마 이야기를 서운하게 할 때면 식구고 나발이고 속에 불이 났는데 그땐 이 역시도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건지 제 생각보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점점 저희 친정에 가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딱 봐도 거짓말 같은데 친정에 가기로 한 날만 몸이 불편하다고 회사 일이 바쁘고 핑계도 다양했는데 남편은 늘 그런 핑계로 저 혼자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몸이 불편해? 왜 갑자기? 아침까지 말짱했잖아. 몰라. 점심에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됐나? 화장실만 계속 가고 나도 죽겠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괜히 이런 몸으로 자기 집에 갔다가 실수라도 하면 민망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 혼자 갔다 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왜 우리 집에 가는 날만 그러는데? 왜 화를 내? 내가 심적으로 좀 불편하니까 몸이 반응하나 보지.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냐?
나는 원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리고 자기도 나 없이 갔다 오는 게 더 편하잖아. 자기더러 나 불편하니까 친정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잘못이야? 됐다. 말을 말아야지. 알겠어. 그럼 너는 앞으로 평생 우리 집엔 발길도 들이지 마. 이제 마음 편해졌지? 전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한 소리하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혼자 온 저를 보며 저희 엄마는 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차서방이랑 싸웠니? 왜 또 혼자 왔어? 라고 물으셨는데 왜 그리 미운 사이만 찾는지 저는 그만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엄마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괜히 화살이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러자 오빠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는데요. 옆에서 새언니가 말려서 금방 끝났지만 그땐 정말 엄마한테 미안하고 오빠한테 서운하고 이게 다 왼수 같은 남편 때문인 것 같아 친정에 와서도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저희 엄마는 오랜만에 온 딸한테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냐며 됐다고 하는데도 제 차에 바리바리 음식을 싸줬는데요. 집에 와서 엄마가 싸준 것들을 열어보니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만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그만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고 엉엉 울었는데 남편은 그걸 다 보면서도 머리만 극적일 뿐 자기 탓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솔직히 저는 결혼 전에 저보다도 더 살가운 사람이 남편이니까 결혼만 하면 저희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장모님 하면서 애교를 부릴 남편 모습만 상상했지. 이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왜 장모 대접을 해줘야 하냐고 싸가지 없게 나올 줄 몰랐는데 사실 저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기 전에는 저희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잘하는 예비사위였거든요. 저희 집에 갈 때면 저희 엄마 드릴 거라고 직접 꽃다발도 사오고 어디 교회에 좋은 꽃이 있으면 엄마 모시고 드라이브 가자고 코스 다 알아서 짜오던 남자였는데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입장에서도 그렇게 잘하던 예비사위가 진짜 사위가 되고 달라졌으니 말은 하지 않아도 많이 서운했을 텐데요.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차서방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미안하고도 고맙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엄마 생신이 되었고 그날은 아빠가 출장이 잡혀서 저희끼리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날도 남편이 이리저리 핑계대고 해서 그냥 두고 저 혼자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날 식사값은 제가 계산했는데 평소엔 오빠 내외가 자주 사니까 제가 한번 사고 싶었어요. 마침 남편도 없겠다 잘됐다 싶었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챙긴 영수증을 남편이 보게 되었는데 아주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형님도 있잖아. 자기가 왜 그걸 다 내. 아니 애당초 장모님도 그래.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그냥 집에서 식사하시지. 무슨 남의 자식 등골을 빼먹겠다고 비싼 레스토랑을 가서 밥을 먹냐? 이렇게 이성의 줄을 끊고 뚫린 입을 나불거렸는데 저는 제 앞에 있던 쿠션을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죠. 남의 자식 등골을 빼먹다니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랑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말을 하고 친정으로 갔는데요. 남편이 뒤늦게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 잘못했다고 비는 남편을 용서해주지 않았는데 그날은 지도 지 잘못을 아는지 친정에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만 해주면 시키는 건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문을 몰랐던 저희 엄마는 바보처럼 사위편을 들었는데 차서방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딸이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자네 무슨 돈 사고나 여자 사고는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그러자 남편 놈은 뻔뻔하게도 저희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죠.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정화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정화가 저랑 안 산대요. 저 정화 없으면 못 살아요. 네? 그래 내가 왜 차서방을 모르겠어. 정화야 그러지 말고 차서방 좀 용서해 줘라. 우리 딸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 아휴 참
우리 애가 원래 저렇게까지 성질을 내지 않는데 이를 어쩌면 좋지? 저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밖에서 전전긍긍하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날 이후부터는 지도 이러다가는 정말로 이혼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나름의 노력을 하더군요. 전처럼 우리 이번 주말에 장모님 모시고 여기 갔다 올까? 여기 북한강 뷰가 죽인데 라면서 우리 엄마를 챙기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멋대로 저희 엄마한테 연락해서 약속까지 했는데 좋아하는 엄마를 보곤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위기를 한 번 넘긴 저희 부부였는데 그러면 정신을 차렸어야죠. 하지만 남편은 눈 가리고 아웅했을 뿐 진짜 마음을 바꿔먹지 않았더군요. 그때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공장이 망한 이후 아빠는 지방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가까운 지방은 출퇴근을 했지만 먼 곳은 아예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을 하셨는데 그때 아빠가 거제도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집에 오신다고 했는데 오신다고 했던 아빠가 집에 오지 못하셨어요. 고속도로 위 교통사고였는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워낙 사고가 크게 나서 수술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집에서 들은 엄마는 앞치마를 입은 채 쓰러지셨는데 그날은 오랜만에 아빠가 온다고 아빠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을 받고 보호자가 쓰러져서 저희 아빠는 병원에 한참 동안 계셔야만 했었는데요. 그날 엄마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자기가 제대로 내조를 못해 아빠가 그렇게 먼 곳에서 잘못됐다고 자책을 했는데 충격을 받고 쓰러진 것도 자기 잘못이라고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 탓 아니라고 위로했지만 제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오빠가 저는 엄마 챙기라고 하고 자기도 무너질 것 같은 얼굴로 나머지 일을 수습했는데 남편도 뒤늦게 도착해서 오빠를 도왔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라고 그게 고맙더라고요. 새언니는 저랑 엄마를 챙겼고요. 그렇게 저희는 힘들게 아빠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엄마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빈소에서 울기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 알았으면 자기가 따뜻한 밥이라도 더해서 먹이는 건데 자기는 아내 자격도 없다며 내내 울기만 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우니 또 저를 끌어안고 오셨는데 아빠 발인을 마치고도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그러는 사이 저희 남편만 애 같았는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나왔거든요. 저는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할 생각이었어요. 오빠가 그랬거든요. 배우자인 엄마 앞으로 모든 돈이 돌아가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다 쓰시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저더러 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싫다고 그런 게 있다면 똑같이 나누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남긴 재산 그리고 보험금 그런 건 모두 엄마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 엄마는 또 싫다고 하셨어요. 됐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니? 니들 가져. 니들 아빠잖아. 엄마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만 있게 해주면 그걸로 됐어. 생활비도 보낼 것 없다. 엄마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어떻게 그래? 엄마가 모르나 본데 자식보다도 배우자가 먼저야. 엄마, 쓰시기 싫으면 그냥 가지고만 계셔. 아빠가 우리한테만 아빠야? 엄마 남편이잖아. 나는... 그래요. 나도 우리 와이프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너무 짜증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장남인데 엄마 하나 책임 높질까봐? 됐어. 너도 처자식이 있는데. 그리고 그 돈으로 너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금이라도 갚아. 그럼 생활하는데 좀 낫잖아. 대신 절반은 정아 주고. 정아 너도 대출금 그거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엄마, 지금 아빠 보험금으로 우리 대출금 갚으라는 거야? 오빠도 나도 우리 빚은 우리가 알아서 해. 엄마가 그렇게 살라고 길을 쓰고 우리 대학 공부시켰잖아. 이 돈은 엄마가 관리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아. 나도 오빠도 엄마한테 짐만 됐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니들이 왜 짐이야? 엄마는 좋아서 했어. 니들 키우는 게 너무 좋아서 힘든 줄도 모르고 했어. 이렇게 하나도 아니고 둘을 한꺼번에 자식으로 받았는데
엄마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딨니? 엄마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니들 엄마 할 거야. 그때는 내 배 아파서 니들 낳고 아빠랑 100년 해로할 거야. 저희 엄마는 정말 바보예요. 자기 힘든 것도 저렇게 좋아서 했다고 말하는 바보. 그래서 저희 남매는 더 엄마를 감싸고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돈 안 받으면 이젠 정말 남남처럼 살겠다고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해서 선을 긋겠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선 긋고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초강수를 뒀는데 그때 엄마의 눈동자가 왕방울처럼 커졌어요. 그렇게 거의 어거지로 유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한 저희 남매였는데 남편만 불만이 가득했죠. 형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며 지금 그 많은 돈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생판 남한테 준 거라며 혼자만 불안에 떨었어요. 자기는 당연히 자식이 반반씩 나눠 갖는 게 맞다고 저를 달달 볶더라고요. 아무리 돈 앞에 좋은 사람 없다고 하지만 남편은 저희 아빠 유산이 마치 자기 돈이라도 생각하는 듯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러면서 저희 오빠까지 의심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아들이 어딨냐고. 저희 오빠가 저를 속이기 위해 쇼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형님이 뒤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걸 수도 있어. 자기만 순진하게 당하는 거라고. 자그마치 10억이야. 정신 차려야 해. 10억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한테 맡긴다. 이러다 자기 눈 뜨고 코 베어.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 역시 우리 남매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그 돈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었죠. 그러면서 화가 났던 마음이 급속도로 차분해졌는데 저도 그냥 인정하기로 했죠. 이 불신감과 선입견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이랑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치사한 건 알지만 저는 오빠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헤어질 마당에 제가 남편 놈을 감쌀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오빠한테 새언니 빼고 둘만 보자고 했고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러는 사이 오빠의 주먹은 연신 부들부들 떨렸는데 지금 오빠를 보내면 그놈의 생사를 보장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에 한참 혈기왕성했을 때 오빠랑 제일 친한 친구가 저희 엄마가 생모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저희 오빠 어른도 되기 전에 전과자 되는 줄 알고 저랑 엄마랑 엄청 떨었는데 그날 오빠는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 강냉이를 다 털어놨거든요. 오빠의 손멱보가 다 나갈 정도로 어찌나 주먹을 휘둘렀는지 아빠는 오빠를 크게 혼냈지만 엄마는 오빠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이러다 우리 아들 손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모습에는 저희 엄마에게 계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날 이후 오빠는 주먹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참고 살던 오빠의 주먹이 그날은 꼭 사고를 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 쓰러진다고 그냥 나는 깨끗하게 이혼할 생각이니 다시는 접근 못하게 겁이나 좀 주라고 부탁했는데요. 제 부탁이 무색할 뻔했죠. 정말 찰나였는데 하마터면 그 인간 강냉이도 다 털릴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정신을 못 차렸는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저랑 저희 오빠가 세뇌를 당한 거라고 했는데 무슨 저희 엄마가 사이비 종교 교주도 아니고 저희가 속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든 말든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너는 이대로 그냥 꺼지라고 했는데 저희 오빠도 부들부들 하는 주먹을 겨우 참고 너 다시는 내 동생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타났다가는 오늘 참은 것까지 제대로 혼내줄 거야. 알았어?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 반반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말고 할 재산이 없었어요. 그냥 각자 가지고 온 거 가지고 나가면 그만이었죠. 그리고 집은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 그건 팔아서 대출금 상환하고 또 반반 나누기로 합의했죠. 그런 과정에서 시댁에서도 저희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날 시아버지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당신 아들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셨어요. 시어머니도 너는 이혼당해도 싸다며 저더러 미안하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남편만 제정신이면 저는 정말 잘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결혼식 이후 저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게 됐을 때도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엄마가 정말 훌륭하시다며 저에게 잘 해드리라고 하신 분들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의아해요. 저런 인성이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저런 속물아들이 태어났는지. 그리하여 남편놈은 저랑 이혼하고 본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저랑 나눈 반반 재산으로 혼자 살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일단은 엄마 옆에 있기로 했는데 그냥 마냥 어린아이가 되고 싶더라고요. 엄마 밥 먹고 엄마랑 같이 자고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싶었는데 그때 문득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혼하고 수중에 돈도 좀 있겠다. 저는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차린 게 지금의 회사인데요. 남들은 저더러 무대뽀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망할까봐 얼마나 쫄았는데요. 그래서 회사를 차린 직후에는 일도 없는데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그때 옆에서 저한테 용기를 준 사람도 저희 엄마였어요. 우리 딸은 머리가 똑똑하잖아. 그리고 키우면서 느낀 건데 우리 딸이 운이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겁먹지 마.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리고 망하면 어때? 엄마가 있는데. 그냥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저한테 용기를 계속 주는데 제가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렇게 고생한 끝에 저희 회사는 조금씩 입소문이 나서 그럭저럭 잘 되게 되었어요. 작은 사무실에 책상 2개로 시작한 사무실은 서울 한복판에 이름난 건물 한 층을 다 쓰고 있는데요. 엄마 말대로 제가 또 운이 끝장나게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창업한 이후 이직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이젠 가족이나 다름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렇게 엄마가 사는 집을 팔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제 돈으로 지금의 주택을 고쳐 이사를 왔어요. 사람들이 다 제가 엄마가 관리하는 아빠 보험금으로 회사 차리고 집을 지어 사는 줄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엄마가 자기 꿈이 시골에서 정원 가꾸고 사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때부터 시골집을 물색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보험금 및 유산은 엄마의 묘책으로 잘 보관 중인데요. 한 번은 엄마는 그 큰 돈을 혼자 갖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며 그 돈이 든 통장과 도장을 제 책상 속에 넣어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오빠가 알려줬는데요. 그 통장 도장은 자기가 갖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 도장을 언제 넣었는지 오빠 자켓 주머니에 넣어두고 메모를 적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았을 땐 저도 저희 오빠도 웃고 말았는데요. 정말 못 말리는 이은실 여사가 아니냐며 우리는 평생 엄마한테 잘하자고 약속까지 했네요. 그때 저희 엄마가 활짝 웃으며 그러셨거든요. 통장 명의는 내 거, 통장은 우리 딸이 소유하고 도장은 우리 장남이 갖고 있으니 이만하면 공평하고 투명하지. 우리 이 돈은 정말 의미 있게 쓰자.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오빠도 이런 엄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행복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딸인데요. 엄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정원으로 나가서 물을 주거든요. 그때 보이는 엄마의 미소는 100만 불 미소인데 저는 그 얼굴을 보며 하늘에 계신 아빠한테 약속했어요. 앞으로 엄마는 제가 지금처럼 쭉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사람의 앞날은 모른다고 하지만 다음에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 엄마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놈이 저와 저희 엄마에게 준 상처를 잊지 못하거든요. 아마도 그놈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생각할 것 같은데 꼭 자기 같은 여자 만나서 지가 뭘 잘못했는지 그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듯 선입견 갖지 않고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세상일 되길 소원하며 저는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